민주당에서 결국은 탄핵 카드를 꺼냈어요. 네? 꺼냈는데 최상목 탄핵 절차 개시할 것. 근데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 요거는 야, 나 한다 이러면서 자기네도 못 꺼내는 거야. 나 한다 이러고 언제 할지 하여튼 한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 고등학생 남자애들끼리 싸울 때 친다 뭐 이거잖아요. 영천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솔직히 진짜 좀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했고요. 네.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에 정말로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제가 이제 민주당의 정치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와 솔루션이 항상 개별로 놀아요. 그러니까 항상 달라요. 아, 그 포인트. 네, 어떤 그러네. 거냐면요. 네.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국정이 마비될 거가 걱정이라면서요. 네. 본인들이 걱정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판결도 빨리 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랑 그 국정 안정이랑 이거랑 지금 관련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면서 이게 마치 국정 안정을 위한 것처럼. 내 맘에 안 들어 탄핵 네. 이러면서 네. 포장을 엄청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든 사회의 문제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솔루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는 인식을 했어. 근데 솔루션이 이 문제랑 전혀 연관이 있지도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왜 이대로 안 했어? 너네 왜 여기에 서명 안 했어? 너네 이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서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 결국에는 너 때문이야. 네.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하다. 지금 그거를 너무 좀 너무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속 보이잖아요. 네. 네, 진짜 속이 그대로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 네, 요거 받고 우리 김준호 전 대변인님은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뭐 최상목 그 권한대행 그 경제부총리가 탄핵된다고 한들 그 다음 순번이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이제 사회부총리인데 네. 이주호 부총리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할 거냐? 똑같이 이제 임명 안 하고 시간을 그냥 보낼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를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협박용으로 하는데 이제 탄핵을 못한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할 당시에 연말에는 기한이 남아 있는데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탄핵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해보니까 지지율도 빠지고 그때 시겁했을 걸요.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진 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하는 거고 일단 29랑 30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90원이랑 1000원은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은 30번째가 되는데 그렇죠. 그 30번을 기어코 채운다는 것 자체가 역풍이 불 게 이제 두려운 것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라는 자리가 이제 국가 경제나 국제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자리인데 경제부총리까지 이제 탄핵을 시키면은 차관이 이제 경제를 챙겨야 되는데 이게 국제 정치나 트럼프의 미국이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관세 전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최상무 경제부총리까지 없어져 버리면은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 한 번 못 해본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국제 정치나 국제 위상으로 봤었을 때 가뜩이나 대한민국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체면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을 무슨 뭐 사실 심야 의총을 해가지고 뭐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하는데 굳이 밤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밤에 집에 가면 되니까 대낮에 마포대교 건너가지고 광화문 갈 시간에 모여가지고 그런 거나 좀 논의하지. 굳이 야밤에 보좌진들 퇴근 못하고 국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 결론은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국민의힘이 원래 잘했던 거거든요. 아, 그렇죠. 뭐 하다가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그렇죠. 회의실에 모여 있고. 그럼 왜 모으냐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행동을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나오셔가지고 왜 그 행진하는 거 광화문에서 여도까지 가는 거 그 처음 출발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도착하는 거하고 꼼꼼히 그거 해야죠. 해야죠. 된다. 그거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뭔가 좀 똘똘한 보좌관이나 이런 분들 한 분 계시면 그런 거 좀 해갖고 기사 좀 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옆에서 킥보드 타고 따라 붙어가지고. 전동 킥보드 타면서 어차피 길 건너 가면 돼요. 왜냐면 인원 체크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인원 채. 예. 이재명 대표는 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 어쩌냐면서. 제가 오늘 요거 그냥 사담인데 아까 밥 먹으러 요 앞에 갔다가 이재명 대표 왔더라고 식당에. 어머머. 오, 경호원들 쫙 데리고. 뭘 좋은 걸 드셨길래. 뭐 하여튼 식당이라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하여튼 이재명 대표 봤어요. 그 실물로 저는 사실 그렇게 가까이서 처음 봤는데 네. 경호원들이 식당을 계속 돌아다녀. 계속. 그렇죠. 주변에 있죠. 응.
계속 돌아다니느라고 이렇게 하고. 저는 대변인 할 때 네. 국회 본청에서 이제 할 일 없어가지고 나가야지 하고 이제 본청 중앙으로 이제 걸어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 같이 걸어 나오는데 오. 경호원 4명이 이제 둘러싸가지고 가는데 네. 뭐 위할 생각이 그냥 우리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싫은 거를 봤었을 때 이거를 뭐 때려 잡아야 된다 이런 거보다 좀 피하잖아요. 괜히 그렇죠. 막 모기 같은 게 나 따라오면 싫고 이러니까 뭐 아니 저리가 이러죠. 알아서 피해가 하는데 굳이 약간 견눈질로 보길래 마음에 드는 생각이 나도 안 간다 이놈들아. 겹눈질이 아니라 그렇게 눈이 생겼던데? 겹눈질 아니던데? 그렇게 생기셨던데? 나도 예. 어차피 걸어 내려가면 그분은 또 뚜껑 달린 카니발 탈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걸어서 저기 앞까지 갈 건데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밥 먹었는데 밥이 맛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봤다. 뭐 이런 그냥 사담도 하나 해보고 지금 아라치님께서 무기를 장착하고 계신데 왜 경호원을 못 마야 뭐 이러시는데 뭐 하여튼 제가 앞에 내용은 읽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그 눈은 그렇게 생겼더라. 제가 그 목격담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오늘도 안 나왔고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어떤 기자분한테 내용을 받았거든요. 외신 기자분들한테 요 내용이 떴더라고요. 그 사진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게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브리핑실 이용하실 분들은 빨리 신청하세요라고 해갖고 이제 공문이 뜬 건데 원래 이게 한 장짜리인데 저희가 잘라서 2장으로 이렇게 네네. 보여드린 거고요. 날짜가 보면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번 주는 탄핵 선고를 할 가능성은 아예 완전 제로가 된 것 같고, 그다음 요거를 주신 기자분한테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아마도 다음 주 수요일에 26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고잖아요. 2심 네네. 선고. 그거 지나고 나올 확률이 되게 높대요. 음. 그래서 이재명의 선고가 먼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취재의 결과는 아닌데 지금 이제 저런 취재 신청 같은 거 받고 날짜 이렇게 생각해 보면 26일은 지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응. 어때요? 여러분도 언제쯤 나올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긴 해요. 응. 네. 이재명이 먼저일 것 같다. 네네네.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저 관련돼서는 이제 뭐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통상적으로 이제 저렇게 외신들만 따로 한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이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헌재 재판소 결과에 대해서 온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외신만 특별히 이제 저렇게 한 것이고 특별히 국내 언론사를 안 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는 말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거의 플러스로 이제 말씀하신 게 언제 뭐 그 판결이 나올 것 같냐라는 게 있는데 뭐 언론엔 많이 나왔지만 4가지 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용기가 관련돼서 이제 경론이 있다. 음. 그다음 증거 채택에 관해서 이견이 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관련돼 가지고 먼저 선고를 한다. 지금 한덕수 총리는 나왔죠 날짜. 나왔어요. 네 날짜가 24일로 나왔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이후에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저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인데 네. 이게 사실 지난주에 질문하셨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라고 할 것 그러네. 같아서 맞아요. 예. 확실한 거는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랑 그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4월 18일 이전에는 확실히 날 것 같다. 4월 18일 이전에는 나온다. 예.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도 사실 저희가 저번 때부터 했던 그렇죠. 얘기긴 한데. 사실 저번 달 아니고 그 탄핵이 되냐 마냐 그렇죠. 시점부터 그러네. 그때부터. 12월부터 했던 이야기긴 해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는 사실 되게 늦게 나왔고 네. 저희가 아시겠지만 3.13 다람쥐 콘서트도 저희가 취소해 가면서 사실 그날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이번 주에도 안 나오고 저번 주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임박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임박하긴 노무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봐서도 많이 늦기는 하고 쟁점도 사실 간단한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필요 이상으로 이제 오래 걸리는 거는 내부적으로 무언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예, 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근데 때문에. 사실 다음 주가 너무 핫해요. 핫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4일에 한덕수 네. 전 총리, 그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26일,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중엔 언제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핫하다. 뉴스 엔진이 되게 바쁠 것 같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실황을 그렇죠. 가십니까? 네? 뭐 현장으로 생중. 아 여기서 중계해야죠. 그렇죠. 네.
실현 갈까요? 아니 어떤 봉변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다음 주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맞습니다. 방송에서 저희가 다뤄야 될 사안들도 좀 많겠다라는 생각 들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다음 주에 여러분들도 뭔가 좀 많이 어떨까라는 뭐 설레임 반, 기대 반, 걱정 반도 하시는 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뭐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그러니까 국민의 50% 이상이 53%였나? 그러니까 그 헌재 결과를 내 생각과 다르면 승복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난주 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그거를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헌재가 신중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를 사실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뭐 공수처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좀 최대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 혹은 절차상의 이슈가 네.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승복을 할까? 네.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이거는 같습니다.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치안의 문제고 국가의 그런 지속 가능성과 국가 전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대안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대책이. 그 전에 우리 포동 정혜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수의 가치는 진짜 체제를 네. 지키는 데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님들도 네. 헌재에서 계속 릴레이 시위하고 이러는 거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함. 아니 그렇죠. 네. 그리고 예상 가능함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보수의 장점을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정당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 저희 당을 지지해 주시는 당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지만 그분들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복댕이님도 헌재 결과 승복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주시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국민 메시지를 안 내고 있는 게 사실 이걸 꼭 내야 되는 건가라는 또 생각 한번 하다가 왜 안 내고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유는 왠지 승복을 안 할 것 같기 때문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승복에 대해서 우선은 뭐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제 양당의 지도부들 그러니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은 좀 명확하게 맞아요. 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 정확하게 뭐 승복하는 메시지를 내겠다고는 했지만 네. 그게 뭐 말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8명의 의원들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내야지 지금 지도부 몇 명만 낸다라고 하고 그다음 60여 명 정도는 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지도자들이고 어쨌든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나서서 헌법재판소 관련돼서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거를 받아들인다 이제 이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또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거는 뭐 헌재가 잘못됐다 정치적이다라고 하는데 굳이 따지고 보면은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 임명할 때 네. 저희 성향과 아주 가까운 사람 위주로 임명하고 추천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우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를 생각해야지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광장에서 이거를 여론몰이하고 광장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고 이게 뭐 잘못됐니 잘됐니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무런 쓸모없는 어떤 쓸데없는 지시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은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좀 자제하고 네. 빨리 제정신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정신. 여기서 김주소 대변인 가치관이 잘 묻어나는 게 네. 이거잖아요. 쓸데없는 짓을 왜 하냐. 음. 에너지 아깝게. 약간 네. 이런 맥락이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뭐 국회의원 아니지만 국회의원이었다면은 네. 보면 지역구에 있는 주민들 막 동원하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노원구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다 이제 이 탄핵 사태 때문에 사퇴하긴 했는데
당협 사무국장이나 이제 몇몇 이제 그 뭐 영향력이 있는 지역 뭐 유지들께서 뭐 사람을 모아서 광화문으로 가야 되지 않냐, 뭐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길래 제가 답장을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쉬십시오. 잘한다. 노원에서 광화문은 생각보다 멀기 때문에 네. 그냥 주말에는 댁에 계시고 어디 가고 싶으면 TV를 보고 나시지 굳이 이러실 필요 없다 하니까 맨 처음에 안 나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관두고 나니까 이제 각자의 의견을 표출하시긴 한데 그 뭐 개별 뭐 정치인과 개인의 뭐 의견 표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또 대체적으로 연배가 또 높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 굳이 버스 대절하고 끌고 와가지고 태극기 손에 쥐어주고 성조기 손에 쥐어주고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고 또 피곤하신 분들도 실어다 나르고 아, 그렇죠. 쓸데없는 거거든요. 주말에 애들 데리고 광화문 이런 데 갈 수가 없어요. 경복궁 이런 데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지금 정답입니다. 김준호님, 주말은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주말을 돌려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러네요. 예. 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여러분 젊으면, 그러니까 이런 MZ에 해당하는 우리 젊은 정치인들이 세대 교체하면 주말에 저렇게 동원하고 저런 쓸데없는 짓 안 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할 일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불만이 있는 게 네.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할지 생각해야지 왜 자꾸 남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말에 모여라 그러네. 와가지고 얘기해라. 아니 사실 자기가 여의도에서 싸워서 이기든 뭐 국회에서 싸워서 여기서 자기라고 하면 의원들, 네, 그렇죠? 본인들이 본인들 국회. 존경하는 네, 의원님들께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정치인들께서 아니 링이 있잖아요 그분들께는.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의 무기가 다 있잖아요. 자기는 말로 싸워서 이겨야지. 거기서 못 이기니까 자꾸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쪽수 맞추려고 그러고, 네, 많이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자기가 그래서 이기지. 그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못한 거를 엄마한테 이르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지지자분들한테 나 좀 도와줘. 이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징징징거리면서. 사실 나 저는 쪽수가 밀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 맘대로 진짜. 안 될 것 같아. 너네도 나랑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 다람쥐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잖아. 대단하네요. 변침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네. 나도 얼굴 빨개졌어. 와 진짜 우리 조혜림이 하이브리드. 대단해요. 네, 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또 화가 구연 났어. 동화를 잘해요. 애기들한테 책도 잘 읽어주고. 네,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원 앞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어떡할 거야. 애기 보는 베이비시터 필요할 때. 아, 예. 제가 되게 너무- 유명해요. 너무 아 그래요? 네, 애 잘 본다고? 네, 잘 본다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 아프리카에서 인턴할 때도 그 같이 있던 한국인 언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해줄 테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테니까 애들이랑 잠깐 시간만 보내달라고. 애좀 받아. 네. 괜찮다. 그런 부탁도 받아봤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한 이틀 정도 같이 있으면은 네. 그 성악설을 믿게 됩니다. 네. 성악설을 믿는다. 믿게 돼요. 아이 둘한테 많이 힘드시군요. 아, 그렇죠. 내가 내 마음속에 확실히 악마가 있구나. 아. 네. 근데 그거 아시죠? 그 애들이 누굴 닮았을까? 아빠를 닮잖아. 그러니까 논쟁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둘의 성향이 닮았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성악설을 보게 됩니다. 성악설을 네. 보게 된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알겠습니다. 자, 민주노총 얘기.